2020년 보육사업 안내 교육. (2020) 보육사업 안내 5.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 어린이집 운영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20년은 보육지원체계 개편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서 연장반이 오후 4시 이후로 개설됩니다. 그래서 그 편성 기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아반의 경우에, 즉 0-2세의 경우에 1:5, 유아반 3-5세의 경우 1:15, 그리고 장애아가 포함된 반의 경우 1:3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취약 위에, 즉 만 6세 이상의 큰 장애아와 0세반 아동 간에는 이 보육의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반에 편성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0세반 아동만으로 구성되었을 때는 0세반 아동은 보육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1:3으로 반 편성 기준을 마련하였고요. 다만 0세반 아동이 포함된 영아반의 경우에도 1개 어린이집당 1개 반에 한해서 1:3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아, 유아 구분해서 이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영유아 통합반은 연장반으로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으로 나타낸 것이 지금 보시는 화면의 하단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개정 내용을 상세하게 좀 더 이제 보시면서 직접 읽으시면서 보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장 보육 시간에는 연장반은 연령별 또는 연령 혼합으로 편성하되 혼합반 편성 시에는 영아, 즉 0에서 2세와 유아, 즉 3에서 5세를 구분하여 각각의 반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연령의 기준은 기본 보육 시간에 상위 연령반 또는 하위 연령반으로 편성되었을 경우 기본 보육 시간에 편성된 반의 연령, 즉 상위 연령반으로 편성됐으면 그 상위 연령된 연령, 그리고 하위 연령으로 편성된 경우 낮아진 그 연령을 간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반별 정원 기준은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0세 반 아동으로만 구성된 반은 이제 3명 원칙이고 탄력 편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0세 반 아동이 포함된 영아반은 1개 반에 한해서 3명 원칙이고 탄력 편성은 2명까지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즉 이런 반이 2개 이상이 되면 다른 영아반과 마찬가지로 5명 원칙이고 이 경우 탄력 편성은 2명까지 가능합니다. 연중에 장애아라든가 0세반 아동의 퇴소 내지는 반이동 등으로 인해서 해당 반이 장애아라든지 0세반 아동을 포함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해당 월을 포함해서 2개월 내에 영아반은 5명, 유아반은 15명으로 애당초의 원칙으로 새롭게 반 구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많이 물으시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연장반의 영유아 혼합 편성이 안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거는 예외는 없느냐라는 건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민간, 가정어린이집과 같이 정부 인건비 미지원 시설이 지역 내 수급 상황, 예를 들어서 인근 지역에 여유 정원이 없는 경우라든가 학부모의 요구, 예를 들자면 형제가 동반 입소한다든가 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군구의 사전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만 2세, 만 3세 간의 혼합반이 가능하고 이 중에 가정어린이집에 해당할 경우에는 만 2세와 유아 간의 영유아 혼합반 편성도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기본반, 4시까지의 연령별 반편성 예외 조건과 동일하고요. 이때 교사대의 아동 비율은 낮은 연령을 기준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보육이 반드시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어린이집이 여건에 따라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장반으로 포함되지 않아서 별도의 인건비 지급은 안 되는데 전자출결 시스템을 설치했을 경우 연장 보육료는 지원됩니다. 즉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하시되 인건비는 지원 안 되고 보육료는 지원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아이사랑 포털 어린이집 정보에는 연장반이 없는 어린이집으로 표기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시간에 대해서 개정 내용이 또 이제 있는데요. 의료기관 이용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하원 이후에 재등원은 안 됩니다. 하원 시에는 보호자가 실내로 들어와야지 인계 가능한데요. 이 이유는 밑에 이제 표에 나와 있는 부분과 같습니다.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 차원에서 하원 이후에 재등원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드나들미 좀 많다 보면 애들이 그 보육하는 데 있어서 혼란을 느끼게 되고 영유아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원한 아동이 학원을 다녀와서 재등원한다든가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관 진료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면 재등원 가능하고, 그리고 하원 시에 가끔씩 부모님들이 교사로 하여금 밖으로 나와서 좀 인계해달라고 하셔서 어린이의 안전에 조금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를 이제 교사분들이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를 막고자 아동 보호자가 원내로 들어와서 인계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장반의 경우에 특별활동 신설도 가능한가 하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신설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장반은 기본적으로 놀이와 쉼 위주로 프로그램이 편성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그러냐면 연장반은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하원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저희 누리과정 또는 표준보육과정의 원칙상 또 이제 애들의 놀이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반은 특별활동을 신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기본 보육 시간에 특별활동을 시작해서 연장반까지 이어지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있어서 지침이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요.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이 취지는 학부모에게 최대한 알리도록 하는 취지인데, 그것을 학부모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이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부분이 있어서, 다만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명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 5세 누리과정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개정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원격 연수가 이번에 이제 개정과 함께 많은 분들이 좀 이제 들으시려는 수요가 생겨서 이를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충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앙교육연수원을 통해서 수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이제 수강한 거를 이제 수강하신 어린이집에서 직접 보육통합정보 시스템에서 등재를 하셔야 되는 이렇게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수 여부를 허위 등록하시면 지원금 등 환수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현장에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격 연수 수강 사이트가 변경됐고, 이를 허위 등록할 경우에는 지원금 등 환수 조치가 가능함을 지침에 명시하였습니다. 원격 연수의 수강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까지 집합연수를 수료한 분들은 4월 말까지, 그리고 3월 이후에 집합연수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은 집합연수 신청 전까지 원격연수를 수강 완료하시도록 하되, 3월 집합연수 신청자분들께서는 그 시스템이 2월 19일부터는 시스템 연도 전환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2월 16일까지 원격 연수를 수강 완료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하나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집합 연수가 사실상 매우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고, 복지부에서도 이에 대해서 자제 요청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집합연수는 당분간 자제하시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이제 소강 국면에 다다르기 전까지, 복지부가 다른 어떤 방침을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학습이 필요하신 분들은 원격 연수를 통해서 최대한 온라인으로 들어주시기를 권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처우 개선비 지급 유예기간 6월까지로 되어 있던 부분도 연장하는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연수 수강 절차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리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교육연수원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면서 반드시 보육교직원으로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신청을 하시고, 수강 요건이라든가 이수 처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비슷한데 본인이 직접 이수 처리를 하시고, 그리고
보육통합정보 시스템에도 이에 대한 증빙 자료를 올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연장 보육에 대해서 기존에는 이제 야간 연장 보육이라든가 내지는 24시간 보육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정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에서 야간 연장 보육을 이용하기 위해서 19시 30분 이전에 야간 연장 어린이집으로 등원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때의 보육료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그 전년에도 많았습니다. 이 경우에 연장 보육료, 그러니까 19시 30분 이전까지의 보육료에 대해서는 부모 자부담으로 이제 이용하시게끔 하고, 그리고 19시 30분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 연장 보육료를 지원 가능하다는 점을 지침에 명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모 자부담의 경우에 수납액은 부모와 상의하여 어린이집에서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간 연장 보육교사가 연장반 전담교사를 겸임하였을 경우에 연장반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문의를 해오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월급여형 야간 연장 보육교사가 연장반 전담교사를 겸임했을 경우에는 이분들의 그 근무 시간 자체가 15시 30분부터 21시 30분으로 이미 연장반 보육시간하고 겹치기 때문에 월급여형 야간 연장 보육교사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별도로 단시간 보육교사로 채용된, 즉 어떻게 보면 이제 파트타임으로 채용된 수당형 야간 연장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연장반 전담교사로 겸임했을 때 연장반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을 별개로 또 지원해 드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지자체에서 간혹 이제 물어보셨던 부분 중에서 저희가 인건비 지급 기준에 19시 30분 이후에 시간 연장, 즉 야간 연장 보육 아동을 2명 이상 보육할 경우에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했었는데 야간 연장 보육을 하는 것이 꼭 19시 30분 이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7시 30분, 그러니까 어린이집 대체적인 어린이집의 운영 시간 전에 새벽반을 갖다 운영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이게 야간 연장에 포함이 되는데 그때도 정확하게 인건비 지원 기준에 포함되는지를 알려달라고 하는 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즉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를 포함했을 때도 19시 30분부터 21시 30분까지와 동일하게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2019 보육사업 안내까지 야간 연장 보육교사의 근무 시간에 대해서 평일에는 19시 30분부터 21시 30분까지로 하고 토요일은 15시 30분부터 17시 30분으로 되어 있다 보니 보육 수요가 없는 경우에도 야간 연장 보육교사는 토요일에 반드시 나가서 대기를 해야 하는지 하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이 약간 불합리한 것 아니냐라는 이제 질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래서 토요일의 경우에는 기존에 사전 파악한 보육 수요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15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포함해서 근무하시도록 근무 시간을 명기하였습니다. 이상 어린이집 운영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평가 부모 모니터링단 열린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평가 제도는 2019년 6월 12일 평가 인증제에서 의무 평가제로 변경 시행된 제도로서 이번 2020년 보육사업 안내에서는 개정사항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먼저 기본사항 확인입니다. 기본사항 확인은 어린이집 평가 관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어린이집에서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 보육법을 위반한 이력사항을 적용하는 기준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현행은 확정 통보월 말일부터 직전 3년 이내에 발생 이력을 확인했다고 하면 2020년에는 선정 통보 직전 올 말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발생 이력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평가 관련입니다. 현장평가월 이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한해 현장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가 과정 중 현원이 0으로 확인될 경우 과정을 중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평가 과정 중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인가변동사항 발생 시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인가변동사항 적용 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종전 학종 통보올 이후에 했던 것들을 선정 통보올 이후로 조정하였으며, 두 번째는 과정 중단 및 평가 주기 조정입니다. 종전에 과정 중에 발생했던 사항에 대해서 평가 주기만 조정했던 것을 과정을 중단하고 평가 주기를 같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단, 인가 변동 사항이 발생하였으나 현장 평가가 완료된 어린이집 또는 직전 현장 평가올 이후 4년이 경과한 어린이집은 평가 과정 중단 없이 현장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대표자를 수시로 변경하여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평가 주기 조정 관리 사항입니다. 평가가 완료된 어린이집에서 평가 조정 관리 사유가 발생했을 때 종전에 다르게 적용됐던 주기를 동일하게 정비하였습니다. 평가 주기를 조정해야 되는 사유로는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 6개월 중단 후 재개가 있는데, 이런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 선정 통보를 진행하고자 하고, 평가 주기 조정 사유 발생으로 조정되는 경우에는 평가 주기는 최대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대신 기존 인증 유지 어린이집 중에서 대표자 변경이 되는 경우 인증 유효기간을 종료 처리 후 변경 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정 통보를 진행하고, D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대표자 변경이 된 경우에는 변경 인가일로부터 1년 경과 후 현장 평가를 진행하여서 시기 조정을 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과 관련입니다. 부모 모니터링 대상 및 모니터링단의 역할을 정비하였습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제외 대상에서는 종전, 평가 및 확인 점검 받은 어린이집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번에는 삭제하였으며, 기존 모니터링에 중점적으로 활동했던 모니터링이 컨설팅을 병행하여 진행하며 모니터링 이후 컨설팅은 미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존 모니터링 대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모 모니터링 대상은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종전까지는 평가 인증을 받거나 확인 점검 대상이 됐던 어린이집 또는 지자체 열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했었으나 2020년에는 지자체는 열린 어린이집만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모니터링 방법입니다. 모니터링 단은 모니터링을 실시 후 개선 필요 어린이집이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하였던 방법을 이제는 모니터링 현장에서 바로 컨설팅까지 같이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방법에서 컨설팅을 포함하고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그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 어린이집입니다. 사업 실적 평정 기간을 변경하였으며 신규 선정 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사업 실적 평정 기간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1년을 기준으로 하게 하였으며, 단 재선정인 경우에는 재선정 평정 시기에 따라서 평정 기간을 지자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선정 기간 확대인데요. 기존에는 매년 10월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해서 배부하도록 했던 것을 매년 10월과 12월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하고 배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정 기간은 당해 연도 선정일로부터 익년도 10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어린이집 선정 기준 2020년 20%는 시군구별로 최소한의 열린 어린이집 선정 개소수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해당하는 시군구의 전체 어린이집 개소수에서 20% 이상을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 맞으며, 두 번째는 설치 대표자 또는 원장을 말하는데, 설치 운영자 변경 시 선정권자 지자체장은 열린 어린이집이 계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기존의 어린이집을 선정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로 판단해서 유지시켜 주었으면 좋겠고요. 선정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불필요하거나 또는 과도한 서류를 요구한다는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선정하거나 또는 점검 시 불필요한 서류 요구 없이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집 평가,
부모 모니터링단 열린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지도점검 부분 개정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020년 보육사업 안내는 크게 제도가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영유아 보육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보육사업 안내에 수록된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육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한 지도점검 내실화입니다. 동 내용은 기존의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던 보육통합정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육사업 안내에 수록하였습니다. 즉, 사회보장정보원은 보건복지부 및 시도 시군구장에게 보육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 및 부정수급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을 새롭게 수록하였습니다. 묻고 답하기. 시스템 오픈 및 사용 방법 교육은 시스템 오픈은 2020년 2월 말 예상이며 교육은 2월 5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진행되는 상하반기 공무원 교육 시 해당 내용 포함하여 권역별로 제공되는 자료 및 주요 사항은 현재도 보육통합 정보 시스템을 통해 부정의심 모니터링, 어린이집별 원스크린, 보조금 사전 및 사후심사 자료가 제공되고 있으며 새롭게 부모 보육료와 관련으로 사전심사 기능을 신설하여 중복 지원과 관련하여 관리가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지도점검 과정에서 행정조사의 거부 기피 시 처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영유아 보육법 제44조 및 행정조사 기본법에 따라서 행정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육사업 안내에는 이 조항이 수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영유아 보육법 44조에 있는 내용을 보육사업 안내에 수록하였습니다. 즉, 어린이집 원장 또는 그 설치 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지도점검 합리화입니다. 기존 보육사업 안내에는 다음의 우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대상에서 1년간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다음의 우수 어린이집은 지도점검 대상에서 1년간 제외할 수 있다고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묻고 답하기. 우수 어린이집은 지도 점검 제외 대상이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점검 대상이나 어린이집 운영이 투명하고 점검 결과가 우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지도 점검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도록 보상 차원에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 부여입니다. 기존의 영유아 보육법령 제55조에는 양벌 규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육사업 안내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육교직원이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설치 운영자도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보육사업 안내에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익신고자 신고포상금 지급입니다. 기존에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이 근거가 훈령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익신고자 포상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영유아 보육법 및 시행령에 새롭게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육사업 안내 부록에 새롭게 수록하였습니다. 보육사업 안내 부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묻고 답하기. 급식 차량 신고는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국회 예산심의 중 관련 항목으로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2020년까지는 지급이 어렵고 2021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익제보자 신고 포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민원인에게 안내가 되지 않아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각 단계별로 민원인에게 공익제보자 신고 포상금 안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포상금과 관련하여 최초 민원 신청 경로에 따라 처리 절차가 다릅니다. 지자체로 제기된 포상금 대상 민원은 관련 서류 일체를 작성하여 시도를 경유하여 복지부로 송부합니다. 복지부에서 이첩한 민원 중 민원인의 인적사항이 없는 건의 필요 서류는 복지부가 민원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합니다. 다음은
CCTV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영유아 보육사업 안내에는 주요 중점 점검 사항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폐쇄로 텔레비전 관리 기준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요 점검 사항에 폐쇄로 텔레비전 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묻고 답하기. 복지부에서 점검 실시 공문이 없어도 가능한지. 법령에 명시된 의무사항으로 복지부 등 관련 공문이 없어도 매년 1회 이상 점검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 및 외부기관에서 점검 관련 자료 요청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므로 점검 미실시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어린이집 지도점검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건강급식 위생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소 우선순위에 대한 사항입니다. 입소 및 퇴소의 주요 개정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1순위 확대 적용입니다. 1순위 적용 중에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항목에 대학원생과 동일하게 대학생과 예술인을 추가 적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적용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취업준비자의 직업교육훈련 수료증 3개월 이상 과정을 인정하였으며 위탁가정의 경우 위탁아동을 친자녀로 포함하여 입소 우선순위 모든 요건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동일 어린이집 재원 형제자매 기준 신학기 입소 확정을 포함하여 인정하였습니다.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린 우선순위 적용 명확화는 기존의 현장에서 이미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침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혼란스럽다라는 민원이 발생하여 이번 지침에 정확하게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입소 대기 관리 시스템상 신학기 입소 대기 관리 기능 개통일을 11월 1일로 확정하여 지침에 명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입소 조치 시 보류 항목을 명시하였습니다. 원장이 선순위자가 등원 결정을 위해서 7일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또는 보호자가 2주 이내에 입소하지 않는 경우는 원장이 임의적으로 차순위자의 입소 확정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퇴소 예외 기준을 추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영유아의 질병 및 어린이집의 폐지뿐 아니라 학부모가 허위 증빙 서류 제출로 입소를 한 경우나 학부모가 교직원을 폭행한 경우가 퇴소 예외 기준에 추가적으로 명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입소 우선순위에 1순위 항목에 예술인이 추가적으로 포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인은 예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서 예술인 활동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만 한해서 예술인 활동증명 서류를 제출을 했을 때 별도의 자격이나 소득증명이 불필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예술인 활동증명서를 제출할 경우에 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증명서에 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존에는 시행을 하고 있었으나 지침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된다라는 민원이 발생되어서 몇 가지를 지침에 새롭게 명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취업준비자의 경우 직업교육훈련 수료증을 제출할 때 이 직업교육훈련 과정은 최소 3개월 이상의 과정만 인정을 합니다. 두 번째, 2순위 항목 가정위탁아동의 경우 위탁아동을 친자녀로 포함해서 입소 우선순위의 모든 요건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즉 일단 예를 들어서 원가정 부모가 맞벌이이고 그 다음에 친자녀가 1명일 경우에 맞벌이 부부 배점인 200점과 친자녀 포함한 위탁자녀까지 2자녀 이상 가구로 100점 그리고 추가 위탁가정 아동 항목 50점 해서 총점 350점으로 적용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동일 어린이집 재원 형제 자매인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때 첫 번째 아이가 신학기 입소 확정을 받은 경우 두 번째 아이에 대해서 50점을 추가 적용해서 입소를 대기하는 걸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에서 이미 다 적용 중인데 한 번 더 지침에 명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입소 대기 관리 시스템상 신학기 입소 대기 관리 기능을 매년 11월 1일 개통하도록 지침에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주에 월요일로 한합니다. 두 번째로는
입소자 결정 시 원장이 선순위자 등원 결정을 위해서 7일 이상 학부모에게 연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을 시 원장이 임의적으로 차순위 대기자 입소 확정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반드시 7일 이상 전화, 문자, SNS 등 총 3회 이상 확인을 했다라는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음, 원장이 입소 확정 후에 등원 여부 확인 시 보호자는 반드시 7일 이내에 등원 결정을 하여야 하고 2주 이내에 입소해야 합니다. 다만 신학기 입소의 경우 3월 둘째 주 이내에 입소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등원 결정이나 입소를 미루는 경우에도 원장이 임의로 차순위 대기자 입소 확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퇴소의 기준입니다. 일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상 어린이집 원장은 재원 중인 아동을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할 수 없다가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별도 예외 기준으로 영유아의 질병이나 어린이집의 폐지 또는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퇴소가 가능하도록 하였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보호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입소하였을 경우, 학부모가 교직원을 폭행하였을 경우의 자세한 사례 등을 담았습니다. 건강관리 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현장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인데 금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영유아 건강검진 및 학부모가 별도로 검진을 실시했을 경우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되는 당해온도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가름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급식관리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민원이 많았던 사항인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현장학습 등 어린이집 내 급식 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 음식 제공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이때 반드시 보호자에게 급식, 즉 외부 음식 제공에 대해서 미리 고지, 안내해서 보호자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외부 음식 제공할 때 유의사항은 밑에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온도관리나 청결 상태, 식중독 등 우려가 없도록 가급적 단시간 내 배식을 마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어린이집 위생관리입니다.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의 국공립 및 법인, 직장, 민간 어린이집에 해당되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개정되어서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어린이집이 실내공기질 관리 의무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이거는 20년 4월 3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어린이집 원장은 매년 하반기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그 기록을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시도지사가 매년 불시에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실태 점검상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을 준수해야 되고 만약 실내공기질 농도 초과 시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린이집 안전관리입니다. 차량 운영비 지원입니다. 정부 지원 장애아 전문 및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을 개소당 지원에서 가지고 있는 운영을 하고 있는 차량 대당 지원으로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이때 반드시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를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통학 차량에 한해서 연 24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기능보강입니다. 먼저 증개축 지원 단가를 기존 75만 1,000원에서 139만 7,000원으로 신축 단가와 동일하게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동일한 조건일 경우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전예방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에 추가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기능보강 개보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 전에는 일단 국비 최대 지원액 1,500으로 지방비 포함해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침에 명시를 하였으나 지자체에서 시설의 규모, 개보수의 필요 정도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2,000에서 4,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침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산 관련 사항입니다. 장애아 전문 신축사업 후보자 및 증개축 개보수 장비비 지원과 같은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선정 시 사업 계획서에 자부담 금액이 포함된 경우 사업을 완료 후 정산 시에
당초 사업 계획서의 비용 분담 비율에 따라서 정산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사업 계획서에서 자부담 금액이 포함되었으나 총 사업비가 감소해서 사업 비용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국비, 지방비 먼저 사용 후 정산 처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보육사업 안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